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십시오.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답니다.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절차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여기 다 했습니다. 네, 9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관련한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 관련 일가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나온 문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메시지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검찰에게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였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잡혀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일단 조목조목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딸 문제죠. 네. 일단 딸은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된 것이다. 실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신반장하고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인권 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또 불거졌잖아요. 관련한 언급을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일단은 절제되지 않았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봤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검찰은 성찰하기 바란다. 단어도 아무튼 성찰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란하게 수사는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큰 신뢰는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 개혁뿐 아니고 검찰권 행사의 방식 또 수사 관행 이런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고 관련해서 검찰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죠. 길진 않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라는 대목이 일단 눈에 띄는데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대목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이 담긴 입장이긴 하지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과 여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채용비리 관련 첫 재판 소식과 오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논란, 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개입 논란이 여전히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상의 조국 청문회가 된 어제 대정부 질문, 청문회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를 파장을 낳았습니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 때였는데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네, 압수수색 당일의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조 장관의 통화 발언 내용, 또 정경심 교수의 상태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의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일 오전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남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정 교수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검사에게 건넵니다.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하죠.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자, 조 장관은 아침 출근길에서도 강조했듯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죠. 그건 장관의 생각일 뿐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압수수색팀의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팀의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검찰 욕하고 있어요.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네, 법무부와 검찰도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쪽의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먼저 입장을 낸 건 법무부입니다. 자, 당시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있었고 이 배우자, 즉 정경심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자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이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수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수회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또 법무부의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서 정확히 설명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조 장관이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 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이부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아니라 장관의 직책으로 통화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수사 외압 논란은 법무부를 넘어서 청와대까지 번졌습니다.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는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때문이죠. 어제 전남 순천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이유로 수사 일정을 조정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강 수석은 검찰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개입 논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죠. 강 수석 페이스북에 추가 입장을 올렸습니다. 자,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또 당에서 쏟아진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 중에서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면서 진화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 선을 그으면서 따라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반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 공지를 돌렸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요. 자, 1시간 뒤 고민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 전하는 방식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그중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역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검찰은 개혁의 주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입니다. 네, 뉴욕 유엔 총회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방식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으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누가 봐도 경고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고죠.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 수사가 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넘어섰다라고 지금 대통령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이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브리핑은 고민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신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 외압 논란까지 빚어진 와중에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냈다는 것,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전국에 미칠 파장이 엄중하다는 판단 담겨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작심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 신반장, 아까 오늘 브리핑이 갑자기 공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있어요?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없다라는 설명만 반복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는 2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성찰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단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그런 단어로 보이는데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예를 혹시 든 게 있어요? 네, 혹시 그 해당 발언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판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에 대해서 이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했는데 알아서 해석하길 바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게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는 거는 일단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딱 그거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포함한다는 그런 개념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 조국 장관과 검사, 압수수색에 나갔던 검사와의 통화도 논란이 됐지만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어제 발언,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는 그런 설명인 거죠? 예, 관계자 설명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강기정 수석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 본인한테 그 이유를 좀 물어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 청와대 공식 입장은 국민소통수석 또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강 수석 발언 관련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기자들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이렇게 재차 물었는데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당에선 이해 못할 해명이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 수석은 지금 본인의 뜻이 잘못 알려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그 뜻을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이고요.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놨다는 얘기고요. 오늘 한 시민단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최 반장. 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 오늘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조국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부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일선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또 다른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이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죠. 자, 현재 바른미래당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자, 반면 민주당 이 통화 사실 조국 장관 부부 또 압수수색팀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팀원 중 누군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내통을 해서 정보를 흘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주광덕 의원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 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파면하십시오. 더 이상 장관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십시오. 네, 오늘 그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사실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누군가 아까 뭐 빨대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제 검찰에서 계속 수사 정보를 한국당 쪽에 흘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식의 좀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류가 있고요. 실제로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 간의 친분이 아주 두텁다라는 그런 발언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나왔고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주광덕 의원이 그 발언을 박주민 의원이 했습니까? 네, 박주민 의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그리고 검찰도 입장을 내놨네요. 대검찰청이 그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요. 사법연수원 동기네요. 동기. 두 사람이 23기. 동기인데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밝혔네요. 네. 자,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좀 알아볼까요? 네, 야당은 청와대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 수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당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면서 검찰을 향해선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외압성 발언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요.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살아있는 권력 엄정 조사하라는 문 대통령 자신의 지시마저 뒤집은 것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이 문재인 조국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검찰 입장도 지금 나왔죠, 신반장? 네,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는데 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소 짧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장이 번질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관련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결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내일이죠. 내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을 이틀째 불러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정부 질문,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그야말로 대조국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자, 조 장관의 전화 통화 문제로 논란이 커졌지만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엑기스를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 개혁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조국 장관.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또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민정수석일 때 박상기 전 장관과 함께 밑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입법부의 몫인 거죠. 따라서 조 장관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감찰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인지수사를 벌이는 특수부의 힘을 빼고 검찰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의 좀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할 것인가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자택 컴퓨터에서 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그리고 대학 동기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걸 두고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박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자, 센터에서 발급했다라고 했지만 의혹이 남는 대목은요.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센터에서 인턴을 한 학생은 모두 31명이었고요. 자, 이 가운데 고등학생은 1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난 건 앞서 말씀드린 딸 등 3명, 그리고 조국 장관의 아들을 포함해 정황이 드러난 건 4명이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이 발급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자, 조 장관이 별것 아니다라고 한 거는요. 서울대의 발급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공식 증명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검찰은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 상황을 알 것이라고 한 이 사무국장, 즉 그러니까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2013년 아들이 발급받은 인턴 예정 증명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한인섭 원장이 시켜서 양식도 없는 예정 증명서를 만들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조국 장관의 관여 여부와 함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또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당시 불거진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 부산대 노환준 교수가 부산대 병원장에서 탈락한 경위, 그리고 미성년자의 논문 등재 전수조사 등에 왜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했냐는 겁니다. 올 초 민정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준 교수가 응모했는데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논문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서 논문 저자 중 미성년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모두 이 딸과 관련한 의혹들이죠. 이렇게 한국당이 가족에 대해서 공세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요, 조 장관 또한 아버지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이죠.
자, 그제였습니다. 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일인 딸과 밥 한 끼 먹지 못했다고 토로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자, 이렇게 퇴근길 오른손에 이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겁니다. 딸아이 생일을 미처 챙겨주지 못한 그 아빠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생일 케이크를 갖고 와서 나누는 마음. 혹시 생일 케이크 같이 잘했습니까? 예, 나누면서 좀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위로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족 간의 믿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믿음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검찰개혁 완수할 것, 검찰 조국 업무방해 검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방향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같은 제도 개혁뿐 아니고 어떤 관행도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 조국 장관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요.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소신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또 강조했죠. 예, 말씀을 전해드리면요. 나는 검찰의 개혁의 도구일 뿐이다 라면서 검찰 개혁 의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은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한국 검찰이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통제 장치가 없다라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인지 수사를 하는 특수부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검찰을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경우는 특수부를 한 3군데 정도에 두면서도 동시에 특수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고등검사장의 그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조국 장관이 한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죠. 상당한 분량이던데 정말 다 읽진 못했어요. 중간중간 읽어봤는데 죽을 힘을 다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대목에서도 그런 의지가 많이 드러나던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사인과의 인터뷰였고요. 자택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튿날인 지난 25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면과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나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이라는 등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권 남용의 원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특수수사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 또 학계,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찰과 제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형사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가족 수사 이후로 시행 시기를 미룬 수사 공보 준칙과 관련해서는요. 기소는 안 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징계는 할 수 있도록 손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공식적인 입장만 밝히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공식 입장 중 기사에 소개가 잘 됐거나 아니면 전문이 실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이 지금 사흘 됐나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300건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법무부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된 국민 제안에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1,30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검찰개혁이 4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조직, 인사제도 개선, 그리고 정관예우 등에 대한 제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제안도 55건이었는데요. 승진과 복무 등 근무와 연관된 제도 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제안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이번이 7번째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내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7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렸었는데 지난주 평일엔 약 500명, 주말인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상당한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대구, 청주, 김해 이런 지방에서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서 적폐라면서 이를 청산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방침이고요. 오늘 전해진 이 대통령 메시지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반대 입장의 집회도 열립니다. 자유연대 또한 같은 날인 내일 오후 5시부터 서초 6번 출구 근처에서 이 조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데요. 그러니까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가 1시간 간격을 두고 열리는 셈입니다. 자, 주최 측은 약 2천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당초 자유연대는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 조 장관 퇴진 집회를 열어왔는데 이 지지자들이 집회가 중앙지검에서 열리니까 이번 주말 집회 장소를 서초동으로 또 옮긴 겁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상황 좀 짚어볼게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달한 듯이 보입니다. 일단 그 동생, 그러니까 조 장관의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조 장관 입장에서는 전 재수 씨죠. 이제 어제 검찰에 소환됐고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갔는데 다시 오늘 소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전 부인 조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생 조 씨는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에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오전 조 씨를 다시 불러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과 전 부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서 위장소송 아니냐 이런 의혹과 함께 소송 당시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같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조 씨는 웅동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위장 이혼, 그리고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자녀가 조사를 받았고요. 또 지금 이제 동생도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죠. 네,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라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조 장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는요, 조 장관이 장관 임명이 되기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몰아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이 조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 임명해달라라고 간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 장관은 이때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건데 조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명 전에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임명 받기 전에 네.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임명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청문회 이후에 네.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화나 대화를 통해서 네. 본인이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질문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일각에선 조국 장관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한 그 다음 날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조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뭐 이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대화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클럽 버닝썬 관련한 의혹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이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소위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버닝썬 측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클럽 단속 내용 등을 알려준 윤 총경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죠. 다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선 청탁 금지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는데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놓고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검찰이 경찰에 대해 기선 제압을 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있고 또 윤 총경이 조국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이나 조수석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절제된 수사 같은 이제 표현이 들어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 방식과 관련한 메시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긴급 입장문이라는 형태의 글이에요, 아니면 발표를 한 거예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을 겁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적폐 수사를 봤을 때 지금 이중적 잣대를 쓰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고 아무튼 그 검찰은 여기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이 악물고 출근 갈 때까지 가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을 가리켜서 흔히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죠. 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서로를 비난하긴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변한 것 같습니다. 모임을 따로 하기 시작했죠.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동안 비당권파 의원들은 바로 옆방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는요,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 본청 215호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주재를 했습니다. 자,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역시나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익숙한 풍경이죠. 오늘 국회에 출근 안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같은 시각, 바로 옆방에서, 그러니까 본청 218호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저렇게 주재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의원 비롯한 비당권파 13명 참석한 거죠. 자, 보신 것처럼 한쪽에선 최고위원회, 바로 옆에서는 의원총회. 어려운 말로는 이중 권력 상태, 시쳇말로는 한 지붕 두 가족. 흔히 이 당이 쪼개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죠. 자, 이 상황 전해들은 손학규 대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당과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자, 해당 행위 비당권파 의원들 그저 콧방귀 낍니다. 급기야 새로운 당 지도부의 탄생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조국과 손학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창당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이 비당권파 모임에서 탈당, 혹은 신당 창당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손학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속 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겠다는 거겠죠. 글쎄요, 이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손학규 대표 눈 하나 깜짝할까? 약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 비유했던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 유 교수 자유한국당 탈당했습니다. 2017년 한국당 혁신위원장 지내고 평당원 신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 윤리위가 징계하겠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너희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버리마 하는 심정이었는지 탈당계를 낸 겁니다. 자, 한국당이 쉴드까지는 아니어도 비난은 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때문일까요? 그래서 서운함이 갑절이 됐던 걸까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한국당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했죠. 한때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쳤고 사랑했던 정당이라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포기한 한국당 처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 7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입니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김성태 의원, 오늘 서울 남부지법 출석했습니다. 2012년 10월 KT 계약직 사원으로 있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증인에서 빼준 혐의를 받고 있죠. 자, 김성태 의원에게는 뇌물 혐의, 또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 적용했습니다. 두어 달 전 울먹이면서 저렇게 검찰청 앞 1인 시위도 했던 김 의원, 오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변론하실 예정이신가요?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유열 정인의 정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정언이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정인의 정언이 허위 정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은 역력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6년에 제작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죠. 닉슨 대통령 하야를 불러왔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있던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이 이 백악관의 음모를 파헤치면서 권력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과정을 생생히 그렸습니다. 자, 바로 이 영화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했던 바로 그 사람, 밥 우드워드가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을 맡고 있죠.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그것도 대기자로 활동하는 비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놈들 도대체 뭘 숨기고 있을까부터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놈들이라는 게 바로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밥 우드워드가 왔군요. 이제 몰랐네. 이제 갈 걸 그랬네요.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워터게이트 40주년 기념식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좀 더 얘기하면 근데 또 정반장 또 발제 부분이 잘려가지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지금 제가 양반장 발제 때 보니까요, 어제 이런 말도 했네요. 매일 아침마다 이번 주에 만나야 될 톱 10 취재원이 누구인지,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누군지, 만나서 어떻게 취재원의 입을 열 것인지 항상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저랑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국장, 제가 어제 네. 국장한테 그랬죠. 뭐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좋아요. 자, 어쨌든 딸을 저를 지금 공격한 거죠 지금? 그럼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진행하시죠.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본인은 오늘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의 변호인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도 했고요. 또 김 의원은 그저 딸이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이 정규직 채용의 대가라고 지목한 게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건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려는 것이 당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석채 KT 회장 말고도 삼성전자 사장, 현대차 회장 등 다른 기업 증인의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지만 모두 무산이 됐다는 건데요. 또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성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근데 그때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지원도 안 했는데 합격했는가 하면은 온라인 적성 검사는 불합격이 됐는데 또 합격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측의 입장이 이제 중요해졌는데요. 이석채 전 회장도 김 의원과 함께 기소돼서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전 회장 측 변호인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붙여준 사람만 있고 붙이도록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오늘 공판에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죠. 김성태 의원에게 딸 이력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이제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전부 허위라고 반박하는 그런 공방이 벌어졌죠, 전에. 자, 오늘 오후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관련한 얘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관련한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 측은 2017년 11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부를 하니까 그때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죠. 그런데 검찰이 계속 항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 검찰의 이 자료 비공개 결정 기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자료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하 의원은 자료가 공개가 되면 검찰이 그동안 준용 씨에 대해서 특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딴 정보 공개 거부 결정에는 청와대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하 의원은 바로 이 사람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즉 우리는 대통령 아들 수사 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이 의심의 1차 대상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야당 공격의 끝에 조국 장관이 위치하는 경우가 참 많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되는 자료 어떤 것들인지가 궁금한데 그게 공개가 되면은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공개를 하기로 한 거는요. 문준용 씨와 준용 씨가 다녔던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그리고 파슨스 스쿨이 문준용 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 학기 입학 허가서, 그리고 2007년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 3건입니다. 다만 검찰이 하태경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도 이 기존 결론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 의원 측도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대중의 관심에서는 약간 멀어졌지만요. 오늘로 13일째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있죠.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13일이면은? 일단은 그 이학재 의원이 삭발이 한창 벌어지기 전에 돌연 단식 투쟁을 선언을 하고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되면 2주째가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 이 농성장으로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자, 특히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 거의 매일 찾아가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시죠. 맥이나 좀 짚어보게. 맥 한번 한의사는 아니지만 이게 변화가 있으면 너무 심각한 건데 이건 거의 끝까지 잘 유지되니까 멘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의원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라면서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김성태 위원 기사로 잡을게요. 김성태 첫 재판서, 딸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고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 분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전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다양한 얘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그리고 북미 간 실무 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 문제 등 현안이 적잖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핵무장론을 주장해서 별명이 핵유철이라는 원유철 의원, 그리고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말다툼 비하를 공개했던 정진석 의원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직접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 그리고 박정 어학원으로 잘 내줬죠. 박정 의원도 나왔고요. 여야 교대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국 법무장관 나오지 않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시작부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낙연 총리의 답변입니다. 조국 장관의 통화를 두고 아쉽다는 입장은 유지했는데 적극적으로 조국 장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11시간 이어진 압수수색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는 검찰에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 본부 내 회담장에서 열렸는데 먼저 도착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을 맞았습니다.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강경화 장관과 달리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두 장관이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데 모두 발언 10분 이후에 배석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통역만 데리고 추가 40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결론을 낸 건 없었습니다. 첫 상견례 성격이었는데요. 회담 마치고 나온 강 장관은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자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첫 회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다른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이 수출 우대국에서 서로를 제외하면서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양국의 이견을 확인했던 거겠죠. 그래도 일단 새 장관 만나 대화가 시작된 건 다행입니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다로 외무상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격은 최악이지만 일은 똑부러진다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을 반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한일 외교장관 관계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오늘 국무회의인 가기를 열어서 올해 방위 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고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년째 이런 주장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일본 방위 백서 273쪽에 실린 지도인데 또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5년째 이어지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해서 이번엔 방위 백서에 주목할 부분 또 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겁니다.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입하고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을 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우리 군의 대응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이후엔 일본 항공자위대를 언급한 겁니다. 이외에도 이번 방위 백서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유엔 총회 이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자, 일단 이번 달 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9월 안에 실무 협상을 개최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에서 비핵화 전엔 제재 완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실망한 북한이 날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수장 첫 회동, 소통행 공감, 입장차 재확인. 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안보 분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문에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이 나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지금 미국 유엔 총회 참석차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대신해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참석을 했죠. 자,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로 북미 정상회담에 지장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런 질문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 차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미 실무 협상이 잘 진행되고 한반도가 비핵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 백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요.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죠.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부정적인 서술들이 더 짙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근데 금요일 날 이 시간쯤 되면 금요 고다방을 항상 들었지 않습니까? 고다방 어디 갔어요? 예. 네. 근데 있을 때는 되게 싫었는데 또 네. 없으니까 또 그러네요. 아까 발제 중에 고다방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성격은 그렇게까지 최악이지만 일은 이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도 아예 못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양반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 모양이네요. 예, 독도 영유권을 네. 이 방위 백서에 처음 쓴 건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당시인 2005년이라고 합니다. 15년째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 백서에서 다른 나라와 방위 협력 교류를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엔요. 우리나라를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올해는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다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에서 있었던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하려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쓴 겁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한 사실을 부인했었고요. 또 일본 초계기가 북한 어선 구조 작전을 하던 한국 구축함 쪽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만 썼습니다. 네,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백서 곳곳에 정말 새겨놨군요. 아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아직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보다는 앞으로 열릴 것이다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만날 일정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미국의 협상팀은 북측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기존의 언급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요, 북측의 전화를 받아 일정을 정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년 반 전이죠.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정상 간의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북미 실무 협상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북한 아니었어요? 송 반장? 맞습니다. 예. 당초 이달 안에 북미 실무협상 대표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건요. 지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일부상의 담화가 나온 뒤입니다. 그때 최선희 부상은 이달 하순께 미국과 실무협상을 열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쉽게 열리지 못하는 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렵게 열리는 비핵화 실무협상인 만큼 회담에 나서려면 성과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요. 김계성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문을 냈다면서요? 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문 냈습니다. 자, 한 차례의 조미 순회 회담,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과연 조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아직도 워싱턴 정가에서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핵 포기 주장이 살아있다. 또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들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는 실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 경향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한일 외교수장 뉴욕 회동 북핵 문제 공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최대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일단 예상도 되고 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과도 맞물려서 집회 분위기도 뜨거울 걸로 전망됩니다. 역시 서초동에서 반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리죠.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말 전국 8개 지역에서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엽니다. 강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예외 없이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관련 의혹 중에서는 사모펀드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연세대 유석춘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월요일에 열립니다. 학교 측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 관련 속보 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 반장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요.